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29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제가 공지를 올려드렸죠.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드렸다시피 모닝 브리핑과 런치박스를 휴방합니다. 대신 4시에 쇼츠로 올라오는 60초 코멘터리는 계속된다. 뭐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또 주말에는 기관차 방송까지 휴방을 하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좋아요 또 반응을 해주셔서 나름 감동을 했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 광고도 없죠. 단 5초, 뭐 15초의 시간도 아껴드리기 위해서 광고가 없으니까 늘 조그만 좋아요 한번 정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곡에 좀 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요일날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일단은 수렴의 끝단에 와 있고,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봉상의 위치는 대부분 다 좀 다르게 위치해 있지만 30분의 추세 전환을 만드느냐 마느냐가 이 끝단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월요일의 상승과 하락 여부에 따라서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추가로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매수세가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우행보에 가까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일정폭 좀 더 높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종목들 중에서도 120평 밟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종목들에는 좀 힘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한국 시장이죠. 한국 시장은 지금 지수에 대한 힌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피 120평 밟고 반등을 했죠. 얘 밟고 반등하면 22평 혹은 갭자리, 뭐 중간에 278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밟고 반등한 것까지는 알 수 있어도 위로 저항이 이제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어디에 맞고 떨어지냐지 이번에는 다시 돌파해 가지고 쭉쭉 갈 것이다, 이런 판단들은 들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20평 중심의 횡보 혹은 단기 리바운드권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워낙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해가지고 본인들이 수익률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롯데미나 이렇게 위로 그 은행주 이런 종목들은 끌고 올라가가지고 잘 놔주지 않고 있죠. 그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급이 센 종목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코스닥의 종목들을 찾게 되는데, 얘네들은 뭐 이탈해가지고 줄줄 빠지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죠. 다만 그런 종목들을 무조건 피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차전지가 있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 전환이 나올 때마다 내가 효율만 맞으면, 즉 컷 효율만 맞으면 계속 때려잡을 자리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단에서 자르고 상단에서 추격한다니까요. 그리고 언더슈팅 구간에서 심리에 밀려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손절을 하게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피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포기하시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직까지 좀 더 맞는 흐름이 아닐까. 대신 이제 컷하지 않고서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 혹은 위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힘든 구간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컷효율을 가지고 컷하라? 할 수는 있겠지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반드시 스탠스를 정하라고 이야기 드리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BM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만약에 이 하단 라인을 정한 게 있으면 그 라인 올라타기까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이미 답은 정해놨는데, 갈구기로 답은 정해놨는데 계속 매일같이 보고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시세에 따라서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전혀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체크해 보도록, 종목이 아니라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금요일날 간신히 올라탔고 초반에 어떻게 합니까? 지지가 되면서 수렴의 끝단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타느냐 마느냐가 단기의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고를 밟고 반등하는 패턴이 나왔고, 나스닥은 갭 메우고 나서 다시 양온 상단을 타는 흐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여기 가겠죠. 딛게 되면 22평 가겠죠. 그쵸? 이렇게 좀 갈리는 흐름이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얘는 갭을 지켜놨거든요. 금융주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S&P는 기술주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광범위한 업종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갭을 지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깨지면 어떻게 갭 매우로 가고 반등하면 22평으로 간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122평 아직까지 방탄 자리였는데 저 자리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기 수렴해 가지고 움직일 구간은 맞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딱히 힘을 쓰는 놈이 없는 가운데 120평 계속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2781을 다시 깼다라는 건 조금 만만치 않고, 만약에 민기적 반등을 하면 20평과 이런, 그쵸? 2782 이런 자리들이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는 122평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탈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원갭, 그쵸? 투갭 있는데 원갭도 메꾸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라 그러면 밀릴 때 세게 밀리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가을 가면서 이탈해서 세게 얻어맞는다라 그러면 내년 초반 쪽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서 여기에서 계속 민기적거리면 계속 후반으로 갈수록 하방 압력은 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구간에 와 있어요. 당연히 이탈해서 하락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고 언제든지 디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종목들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가 이 정도 움직일 정도면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무겁거나 어려운 흐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또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유리하고 좋은 흐름들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매일 4시 쇼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모닝 브리핑을 비롯해서 다른 컨텐츠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